세계 침례교 연맹 여성부가 제정한 세계 기도일을 맞아 충남 천안에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세계 여성들의 안전과 국내 낙태법 입법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전해온 한성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눈에 띄는 교회 성장을 이룬 전도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의 허점으로 국가가 영아유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해결책까지 짚어봤습니다. 미국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추수감사절 나눔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 여성전도회가 세계 여성기도일을 맞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여회는 국제사회 여성들의 안전과 국내 낙태법 입법을 위한 기도 등 다양한 기도 제목을 공유했는데요.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 여성전도회는 천안에서 충청 지역 세계 여성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여성기도일은 세계 침례교 연맹 BWA 여성부가 1950년 제정한 날로 이번 기도회도 이날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선 BWA가 세계 침례교회에 보내주는 7개 대륙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승리하는 삶으로 전쟁과 정치 혼란 등으로 피해를 겪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침례교 전국여성선교연합회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여성과 어린이의 폭력 피해로부터 해방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계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전국 3천여 침례교 여성들과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침례교 여성들이 연합하여서 각 대륙을 품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선 국내 낙태법 입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낙태법 공백으로 인한 불법 낙태가 증가한 현실을 제시하고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뒷골목 낙태가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임신한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것을 조금이라도 꺼리는 마음을 극복하도록 돕고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개인적, 의학적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합니다. 이날 드려진 예물은 세계 여성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도 함께 힘을 보태 기도와 물질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로 급격한 성도수 감소를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신자들의 신앙 회복은 물론 비신앙인의 전도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5배 넘게 성장한 서울의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 노하우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전도 아카데미, 서울 한성교회 행축 아카데미가 개최했습니다. 행축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줄임말로 한성교회가 지난 10년간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800명이었던 출석 성도를 4,000명 넘게 성장시킨 전도 플랫폼입니다. 아카데미에선 전도 플랫폼 1년의 과정을 공유하고 전교인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노하우가 전수됐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한성교회 도원욱 담임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전도는 곧 예배라는 강조점을 되짚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이 행축 아카데미의 모든 우리가 전하고 싶은 제 안에 그 지금까지 고민들은 이 예배라는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너무 당연하겠지만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매년 2차례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문고리 신방과 랜선 다락방 행복 파티, 마스크 제작 등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행축 아카데미는 전교인이 전도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교구마다 참여하는 인원 한 20명 정도가 주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인원들을 어떻게 참석하냐. 당일날 와도 연습이 필요 없이 그냥 응원 막대를 치고 피켓을 들고 환호하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측은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회들이 실제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진 파견과 각종 디자인을 제공하는 등 전심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아카데미가 변화를 갈망하는 목회자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2012년 제정된 입양특례법의 허점 때문에 아기들이 조속한 입양 절차를 밟지 못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개정안이 나왔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어깨보다 좁은 넓이의 공간 베이비박스. 어제만 해도 2명의 아기가 놓였던 공간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대부분 부양 능력이 없는 한부모를 통해 들어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입양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 때문입니다. 출생신고 의무화, 강제로 출생신고를 하라는 거죠. 출생신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독소 조항이에요. 그래서 신상이 다 그러니까 입양이 잘 되겠어요. 현행 입양특례법에는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기를 포기하는 미혼모로선 신상에 노출되는 출생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에 들어오는 아이들 수가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입양가족연대, 베이비박스, 한국입양선교회 등 31개 단체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과 더불어 출생신고 대신 출생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생신고 증빙서류가 아니라 그냥 출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죠. 같이 가야 되는 게 보호출산법인데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또 이 태아의 생명권, 알고 일리를 존중하고 두 개의 기본권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20년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과 2022년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직전 아이를 입양한 입양가족이기도 합니다. 보호출산법과 입양특례법 개정안 모두 2년째 법안 계류돼 본회의 심의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겪는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호와 이 아기들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서로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출산법, 이른바 익명출산 이 제도가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보죠. 가장 낮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데 좀 앞장서서 입양, 고아, 보호출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출산보호법이 통과되면 베이비박스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없는 나라가 좋지요. 2년 전 신상 공개가 두려웠던 20대 여성이 베이비박스 인근에 아기를 두고 사라져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관심은 그때뿐. 정작 변한 건 없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버려지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깊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미랄 장애인 꿈터를 위한 제18회 미랄 추수감사절 나눔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 후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는 세계미랄 이재서 총재가 참석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돕고 있는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26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랄 장애인 꿈터를 위한 제18회 미랄 추수감사절 나눔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 나눔잔치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단체 대표 등 모두 400명이 참석해 감사와 기쁨으로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미랄 장애인들의 연주와 댄스로 문을 연 이날 잔치에서는 바이올린과 첼로 합주에 이어 3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시각장애로 입학을 거절당했지만 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총장이 돼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장애인 복음 전파를 위해 미랄 선교단을 창립한 이재서 세계미랄 총재가 직접 참석해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문제는 참 이 혼자 힘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도 힘들고
또 가족만으로도 안 되고 서로 협력해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할 때 주변 사람들도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이 총재는 15세에 1급 실명자가 돼 좌절을 겪었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 한국 방문 전도대회에서 성령을 받고 이후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됐으며 나의 실명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총재는 그 후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갖고 1979년 한국에서 미랄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미랄은 21개국에 100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는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에 도움의 손길을 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감사절 시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랄은 장애인들에게 꿈을 주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로 세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해 희망과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이 있는 1000곳에 미랄을 심어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변경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 변경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인정한 성별 정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성경적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전원 합의체 결정으로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며 10년간 유지해왔던 종전 결정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횃불 선교재단이 주최하는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28일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 대회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져 사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 2011년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디아스포라여 땅끝까지를 주제로 내달 2일까지 진행됩니다. 첫날에는 강찬 목사, 김윤진 간사 등과 함께 미션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인 오는 2일에는 선교사 파송 시간도 마련됩니다. 대회장인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은 모든 디아스포라들,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28일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가나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스코어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상대팀 모하메드 살리수와 모하메드 쿠드스에게 잇따라 실점하며 2대0으로 전반을 마무리한 한국은 후반 조규성의 연속 헤딩골로 맹추격했지만 후반 23분 쿠드스의 결승골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편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 한국의 마지막 코너킥 기회를 종료 휘슬로 무산시키고 이에 항의한 파울로 벤투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준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 대해선 SNS 등을 통해 비판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한 달 전보다 0.19%포인트 올라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5.3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38%를 기록한 2012년 6월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측은 지표금리 상승과 회사채 시장의 위축에 따라 은행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폭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부터 예고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평시 인력의 83% 수준인 13,000여 명의 대체 인력을 확보했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들을 투입해 출근 시간대를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낮 시간대 운행률은 약 73%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판매 가능 기간을 의미하는 유통기한 대신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 제도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식품의약안전처와 같이 내년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며 사업자들의 잦은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하와이 시간으로 27일 오후 11시 30분경 해발고도 4,170m의 마우나로아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국은 분화 15분 이후 기존의 화산활동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항공기상 코드를 적색으로 격상했습니다. 조사국과 하와이주 당국은 현재까지 용암 분출이 인근 마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며 공식 대피령을 내리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주거지를 떠난 일부 주민을 위해 대피소 2곳을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최근 미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란 선수들은 지난 21일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국가 연주에 침묵하며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뒤 이란 혁명수비대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반군부 세력의 연합인 미얀마 국민통합협의회는 최근 현지 매체를 통해 쿠데타 이후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는 총 2,327명이며 이 중 308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이 중 12명의 여성 희생자에게 살해 전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사례도 4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바닥을 찍었던 일본 엔화 가치가 10%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일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137.5엔까지 떨어졌던 엔달러 환율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쯤 138.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전망이 엔화 강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내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 등의 우려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이 일정 부분 엔화 수요를 늘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맴돌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갑작스런 한겨울 날씨가 찾아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동파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엔 눈이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4도, 대전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도, 광주 1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2차전 경기 결과 참 아쉬웠습니다. 그보다 주심의 석연찮은 판정과 속상해오는 손흥민 선수 옆에서 셀카를 찍은 가나 측 스텝의 모습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경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